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 중이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 되면 드디어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3주년을 기록하는 날이고요.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하면서 이제 조합 데이터표 또한 발송해드리고 있고 단 두 잡으로 만들어드렸던 기록 총 7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번 시즌도 우리가 10연승을 한번 또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 또 9할로 끝나고 말았죠. 이번 시즌도 꼭 10연승 이상 기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또 명확한 증거 자료들은 제 숲TV 방송국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숲TV 방송국 들어가셔서 개인 통상 기록 링크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깔끔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또 이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모두 투명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중에서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따로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끊어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놀러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간 프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야구가 이번 주에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 경기가 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인가? 아무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일본 야구 경기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본 야구로 접근을 했죠. 어제 주말에도 일본 야구 적중 그리고 일본 축구 역시나 적중.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요즘 그 데이터들이 좀 난이도들이 높다 보니까 굳이 배당을 낮출 이유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배당 딱히 그렇게 어제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골라갔는데 또 잘 들어와 줬고요. 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사실 난장판이었더라고 오늘 보니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박스 가져와 드렸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말씀드렸다시피 승부 금액업입니다. 또 금액업은 우리가 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4연승 구간이기도 하죠.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출발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쿠텐과 니오넴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올스타전 브레이크 구간이 있나요? 올스타전 아니요. 일본 애들은 그런 게 없어. 일본 애들은 브레이크 올스타전을 하고 나서 바로 경기를 해요. 하루 쉬나 그럴 거예요, 걔들은. 메이저리그가 제일 많이 쉬고 그 다음에 국내 야구, 일본 야구는 거의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 없습니다. 자, 라쿠텐 선발 투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선발 투수 타키나카 료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본서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타키나카 료타인데 사실 타키나카 료타는 라쿠텐의 1, 2 선발이죠. 하야카와와 함께 이제 홈 구장에서 이 모바일 파크에서 또 좋은 상승을 띠고 있는 선수 타키나카 료타가 되겠고요. 타키나카 료타가 이번 시즌 이제 시즌 성적표는 4승 5패 방어율 3점대로 좀 높은 편인데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 1점대 방어율로 좀 많이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선수가 홈 경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타키나카 료타는 원래도 장타를 잘 맞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좀 이제 멘탈적인 이슈, 한 번 무너질 때 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잦은 피안타일로 인해서 좀 주자 출루율이 높다라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그 모바일 파크 홈 구장에서는 완벽하게 뚝 떨어져 버리죠. 타키나카 료타의 원정 경기 피안타율이 거의 3할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타키나카 료타의 원정 경기는 잘 건드리지가 않는 편이긴 한데 이 선수가 홈 경기에서는 이 피안타율이 1할 때밖에 안 됩니다. 본인의 약점이 홈 경기에서는 완전히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최근 보면 라쿠텐이 또 그렇다고 불펜이 나쁜 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최근에 물론 뭐 니오넴이 게임을 잘해주고 있고 올스타에도 애들이 많이 뽑히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일본의 올스타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그런 리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스타에 많이 뽑혔다라는 거는 그만큼 피로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또 라쿠텐과 니오넴 이 라이벌들의 매치 그리고 오바가 잘 나는 어쨌든 다득점의 매치에서 선발 마운드가 밀리는 오늘 니오넴이 호소노 하루키잖아요. 선발 마운드에서 그래도 좀 밀릴 수 있는 경기는 라쿠텐의 역배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빠따전으로 가던 아무래도 마운드전으로 가던 이거는 조금 더 라쿠텐이 유리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니오넴이 이번 시리즈에서 벌써 2연승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라쿠텐이 그래도 오늘 홈 경기에서는 스윕 정도는 막아내지 않을까. 전반기 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은 단순한 그냥 뭐 일반 시리즈가 아니라 올스타전 이전에 전반기 마지막 경기들 그래서 웬만하면 스윕 위기에 홈팀들은 좀 이제 거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르란 말은 이제 그 반대팀을 보는 걸 좀 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라쿠텐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보통은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우리 국내 야구도 그렇지만 수입전 자체를 가지고 오는 게 좀 힘들죠. 제일 어려운 게 일본 야구기도 하고 특히나 홈팀이 수입을 당하는 게 더 어려운 리그가 일본 리그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 홈 경기에서 수입을 당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조금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주니치와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니치 선발 투수가 카네마루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카네마루도 그렇게 이제 피칭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뭐 어쨌든 이 선수도 그렇게까지 승운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 0승 3패의 방어율 2.6점대인데 사실 방어율만 놓고 봤을 때는 2.6점대의 방어율로 0승 3패가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얘가 선발 등판했던 경기들이 1승 6패거든요. 그만큼 카네마루 선발 등판이래 생각보다 좀 타선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 요런 좀 약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좀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아즈마 카즈키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9승 4패 방어율 1.66점대 이 승패에서도 이미 드러나다시피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동기부여 차이가 나는 경기이긴 하죠. 아즈마 가즈키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기 무려 10승으로 마무리하는 일본 야구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야구는 애초에 로케이션 자체도 굉장히 좀 띄엄띄엄 있는 편이고 좀 길죠. 일주일마다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전반기 10승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즈마 가즈키 오늘 승리하면 10승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의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아즈마 가즈키가 홈 경기보다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너무 잘 던지고 있죠.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선수의 뭐 다소 약점이라고 평가됐던 싱킹 페스티벌에 대한 장타율이 이번 시즌은 거의 극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타율 또한 3할 때 극초반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 없고요. WHIP 또한 9할 0.9점대 별풍선 100개 적중 기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가 오늘은 좀 이제 요코하마 쪽으로 기우는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주니치 입장에서는 마운드를 지금 소모를 많이 하기 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어제 경기도 보면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그 마무리 투수 걔 누구더라 형들? 걔가 이번에 올스타 뽑히게 되면서 그러니까 직전 경기를 한번 이제 좀 쉬게 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불론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니치라는 팀이 최근에 불펜에 대한 좀 불안감을 조금씩 더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요코하마가 결국에는 제가 어제 주니치 일반승을 받으렸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불펜에 대한 차이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불펜이 요코하마가 더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요코하마 쪽으로 보고 싶고요. 어쨌든 승운이 없는 선수가 선발 투수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오늘 요코하마 쪽이 그래도 배팅 라인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거 요코하마 승 보면서 마힌승과 함께 그래도 언더바는 오바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4.5예요. 저는 진짜 4.5는 웬만큼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오바를 못 가겠어. 그래서 전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게 언더를 못 가겠어. 그래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빠 형님도 여기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7월 딱까지만 형님 7월까지만 제가 하루 패키지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8월부터는 하루 패키지랑 아마 하루 패키지를 숲TV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위니라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하루 패키지를 제가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미우리랑 한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미 선발 투수가 이노우에 하루토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자,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이토 마사시인데 와 근데 이토 같은 경우에도
이 교류전에서 복귀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4승 0패, 방어율 무려 0.48점대. 근데 이토가 최근에 형들 등판했던 경기들을 보면은 약간 표적 등판이 많긴 했거든요. 좀 이토가 홈 경기를 잘 던지기도 하고 특정 팀을 상대로 좀 잘 던진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런 좀 표적 등판들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치는 저는 대단한 수치라고 어쨌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요거 오늘 요미 선발 투수가 이제 이노우에 하루토인데 이노우에 하루토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젊은 투수고 구위값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투수인 만큼 원정 경기보다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더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두 경기 연속 이 선수도 실점이 없어요. 직전 경기도 주니치 상대로 7이닝간 무실점을 또 기록해주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노우에 하루토의 강점은 한신 상대로 좀 강합니다. 한신이 보면은 슬라이더에 제가 어제 분명히 약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노우에 하루토가 슬라이더에 강점은 없어요. 근데 이 선수가 던지는 하이 페스트볼이 생각보다 한신이 좀 헛스윙률이 많이 큽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특정 팀 상대로 강한 선수가 최근 분위기도 좋고 홈 경기 선발 등판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기 마지막 경기 그리고 오늘 수입전입니다. 요미우리가 홈 경기에서 수입을 잘 당하지 않는 팀이죠. 히로시마랑 마찬가지로 요미우리도 웬만하면 도쿄돔에서 수입을 잘 내어주지 않는다는 특성들 여러모로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요미우리가 승리할 가능성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타격값보다는 마운드 값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오늘 한신 선발 투수가 이토 마사시니까 어쨌든 이번 시즌 0점대 방어율을 찍어주고 있는 선수고 원정 경기에서 이제 피한 털이 1할대로 더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5.5가 오늘 언더 기준점이 1.5점 되긴 해요. 이 배당도 뭐 그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오늘 마운드전 좀 예상이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이거는 일단 언더 쪽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맹빠님 별풍선 요거는 299개 적중기원. 그래도 요미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요미우리 역배까지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우리 역배 그리고 프랜슨과 언더입니다. 자, 요까지 여러분들 일단은 이 회차 전 경기죠. 2시 전 경기들이니까 베팅하실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베팅하시면 됩니다. 요거 2시 되면 형들 경기 없어져요. 2시 되면 경기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가 없어지는구나. 뭐 어쨌든 얘들이랑 같이 묶어서 베팅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3경기로 해서 일단 한번 또 이제 만들어 보시고 자, 그 다음 뒤에 회차 후 3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빵 바로 확인되셨고요. 데이터에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바롯데와 그리고 오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6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경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특이점도 없고요. 양쪽 선발들이 양 팀한테 그렇게 상성이 막 엄청 뚜렷했던 상성도 없었고 심지어 이게 지바롯데가 오늘 그 2연승 중이고 홈에서 수입할 수 있는 또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헷갈렸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 자, 아무튼 오늘 지바 선발 투수부터 보겠습니다. 금액업은 이따가 저녁인가요? 메이저리그에서 오늘 승부 금액업입니다. 그냥 금액업도 아니고 오늘 메이저리그는 승부 금액업입니다. 오늘의 경기님 별풍선 399개 적중기원.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경기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오늘의 경기를 확인해주셨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보내드리고 갈게요, 형들. 저도 하루 패키지를 이제 8월부터는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3주년 이벤트 후딱 지나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제가 이제 7월 말 그리고 8월 초 딱 하루하루 동안 또 3주년 이벤트 큰 거 오니까 다들 또 참여하실 분들은 그때 또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이시카와 슈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4점대로 생각보다 이 지바롯데라는 팀과 좀 상성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팀 잘못 온 것 같죠. 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홈 경기에서 이 조조마린 구장과의 뭐 상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파워 커브 이시카와 슈타라는 선수는 소프트뱅크 시절 때부터도 이미 이 일본 야구에서는 이름난 파워 커브를 던지는 결정구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 커브에 대한 이 결정구가 얼마나 잘 들어갈 수 있는가 요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워 커브가 이 선수가 이번 시즌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만 2.8점대.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기준을 구종 가치에 대한 기준을 4점으로 보면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 해드릴 때 이 구종 가치가 4점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하면은 A급 정도로 보면 돼요. 아주 훌륭하구나. 근데 보통 이제 4점짜리 넘어가는 투수들이 많이 없긴 하거든. 오늘 이시카와 슈타의 파워 커브도 2.8점대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완전히 막 완성도가 높은 수준은 아닌데, 얘가 던지는 그 오릭스한테 던지는 파워 커브가 7.7점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오릭스가 아무래도 좀 커브에 약한 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시카와 슈타의 커브를 공략하기가 좀 꺼려지는 이제 그런 느낌일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시카와 슈타가 오릭스를 상대로는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그만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직전 경기가 너무 안 좋았죠. 니오넴 상대로 5이닝간 이제 9번의 피안타 그리고 8실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 홈런을 뒤지게 맞았던 이제 이시카와 슈타였는데, 이제 문제는 역시나 포심 페스티벌, 포심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니오넴과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일본 야구 11개 구단 중에서 니오넴 제외하고 11개 구단 중에서 니오넴에 대한 타격 포인트와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팀이 오릭스거든요. 그만큼 오늘 경기 이시카와 슈타가도 역시나 불안해 보인다라는 점이고, 또 오릭스 선발 투수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도 지바롯데 상대로는 강했어요. 지바롯 상대로 이제 방어율이 2점대, 나쁘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에스피노자도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 뭐 원정 경기 방어율도 2점대로 이 선수가 시즌 방어율이 4점, 거의 3.5점대, 4점대니까 더 좋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제 이 에스피노자의 로케이션들을 보면은 좀 직선 구종들, 그리고 이제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그런 구종이 없어요. 그게 지바롯데 타선에겐 굉장히 쥐약이라고 봅니다. 지바롯데는 팀 타격, 특히나 최근에 홈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타격들, 이런 가지 계산해 봤을 때는 사실 에스피노자가 가져갈 수 있는 로케이션, 그러니까 좀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구종들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좀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제가 볼 때 빠따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하게도 저는 빠따전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최근에 빠따가 터져주고 있는 지바롯데의 수입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게 지바롯데 수입승을 예측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오릭스란 팀이 수입을 잘 내어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릭스가 최근에 원정 경기 그 수입 당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바롯데 쪽 보겠습니다. 또 지바롯데가 홈 경기에서 나름 또 수입을 또 쏠쏠하게 하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지바롯데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를 제일 좋게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이브랑 소프트뱅크 경기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양쪽 그 투수들의 양팀 대비 성적만 놓고 보면은 뭐 1점대, 2점대이기 때문에 훌륭한 수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타격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이브랑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를 좀 기다렸어요. 오늘 이제 세이브 선발 투수가 바로 스미다치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7승 5패, 방어율 무려 1.7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스미다치로도 조만간 일본 야구에서 사와무를 한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추가적으로 진짜 앞으로 차세대 메이저 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원래 세이브 선발 투수들이 표어님 대부분 별풍선 직선 399개 구종을 잘 적중기원. 던지기는 해요. 대부분 포신 페이스볼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구종 가치가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스미다치로는 유독 이번 시즌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 2점대, 2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1점대고요. 특히나 홈 경기 피안타율이 1할 때 초반대로 굉장히 뚝 떨어집니다. 이 선수의 강점은 득점권에서 잘 실점하지 않는다라는 루키라고 봐야 되나? 그래도 연차가 좀 쌓이긴 했으니까 어쨌든 루키 선수 치고도 경험치가 매우 훌륭한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선수 강점 중에 하나는 홈런, 그러니까 장타를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점수를 내고 있는 장타에 있어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프트뱅크의 가장 큰 문제인 좌상바 문제를 이 스미다치히로는 좌투수기 때문에 역시나 강점을 갖고 피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번 시즌 소뱅 상대로도 이미 방어율이 1점대예요.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세이브 선발 투수들 통틀어서 전체 투수 통틀어서 가장 득점 지원을 못 받는 선수입니다. 이상하게 못 받아요. 아무튼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오늘 오츠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오츠
료스케죠 얘가.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4점대고요. 얘도 오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 선발진 합류를 했어요. 아직까지 많은 게임을 던지진 않았습니다. 한 3경기 정도 던졌고요. 뭐 어쨌든 3경기 동안 팀이 2승 1패, 나름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거. 다만 이제 최근에 소프트뱅크에 타선이 많이 올라왔을 때 복귀를 했고 팀 타격발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100%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요. 구종들을 하나하나 떼놓고 봤을 때 피상 타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표가 많진 않지만 생각보다 너무 높은 그런 수치를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세이브의 어떤 이제 홈 경기 공갈포 특성상 이제 뭐 큰 거 제가 볼 때 한두 방 맞고 무너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강점은 세이브 상대로 강했습니다. 역대적으로.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도 한번 그때 붙었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양쪽 다 오늘 스미다 치히로가 나왔을 때는 당연하게도 승과 언더를 보시면 됩니다. 스미다 치히로가 잘 던지면서도 타격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세이브가 큰 거 몇 방으로 게임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건 두 가지로 봅니다. 5.5점이 쥐어주면은 언더를 보세요. 차라리 언더를 보는 게 100번 낫습니다. 2번 정도의 홈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6점을 내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4.5가 쥐어주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는 웬만한 S급 붙지 않는 이상 4.5 언더는 안 봅니다. 그래서 요 4.5가 만약에 쥐어지면은 언더를 보면서도 배팅 라인으로 잡아가긴 좀 그렇고요. 차라리 세이브 승을 보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4.5를 준다라는 거는 아마 세이브 쪽에다가 1.6 이상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배당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세이브 승 쪽으로 한번 가보시고, 승일무 경기도 오늘 괜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야쿠르트와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죠. 또 프리뷰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긴 하네. 자, 이제 야쿠르트 선발 투수는 램버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7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원래 야쿠르트가 선발 투수를 엄청 잘 영입하는 그런 편은 아니죠. 그런데 뭐 어쨌든 직전 경기 한신을 상대로도 이미 5이닝간 6피안타를 맞게 되면서 3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램버트 선수는 제가 볼 때 전반기 오늘이 마지막 경기이자 어쩌면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도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아마 야쿠르트에서 볼 수 없는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야쿠르트가 그리고 이 외국인 선수 교체를 좀 잘해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의 문제를 좀 이제 동기부여는 좀 갖고 오늘 선발 등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겠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늘 토코다 히로키 형님이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7승 7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히로시마의 수입을 끊고자 오늘 어떻게 보면 소방수로 또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형들 토코다 히로키가 원정 경기 선발 등판을 잘 안 해요. 좀 꺼리는 편이긴 하는데 이게 유독 원정 경기에서 피안타율이 좀 많이 높아요. 지금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에 찍혀 있는 거는 2할 6푼대로 찍혀 있긴 한데 제가 체감하는 피안타율은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생각보다 타구 속도나 배럴 타구가 많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비하기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수비 실책도 좀 많이 나오는 형태의 유형의 선수다. 그러니까 FIP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제가 체감하는 거는 생각보다 원정 경기에서 이 지표보다도 더 안타를 많이 맞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또 메이저 진구구장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경기는 오늘 오바 쪽으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오바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홈팀 야쿠르트가 더 유리할 겁니다. 이번에 이미 1차전과 2차전 모두 야쿠르트가 땄기 때문에 오늘 수입전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야쿠르트가 지금 빠따가 올라왔을 때 메이저 진구구장 야쿠르트는 분명 위협적이긴 하거든. 근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로시마는 이 일본 야구에서도 물론 홈 경기 한정이긴 한데 수입을 잘 당하지 않는 팀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경기는 히로시마가 꾸역승을 할 것 같아. 그래서 히로시마 일반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승 1무 그리고 오버까지 볼게요. 히로시마가 우리가 분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본 야구라는 특성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팀에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까지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고 빠르게 영상 올려드린 다음에 저는 2부 메이저리그 드디어 승부 금액업 또 야무지게 준비해서 2부 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영상 먼저 올려드리고 숲TV 여러분들은 전체표 한번 보고 가시면 도움되실 것 같네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데이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그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